즐거운 수업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일자부동식의 만점 도전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점 도전 문제. 조금 더 말이 좀 길거나 활용 문제로 막 나오겠지. 자, 기차여행을 가려고 기차역에 도착하였는데 아직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근처에 있는 약국에 다녀오려고 한다. 시속 3km로 걷고 약을 구입하는데 10분이 걸린다. 알았죠? 여기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이내의 약국까지 다녀올 수 있는가. 이게 기차 타려는데 시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약국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시속 3km로 걷고 약 사는 데는 한 10분이 걸린다 치고 그랬을 때 최대 여기 단위가 여기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 자, 몇 킬로미터 이내의 약국까지 다녀올 수 있는가? 몇 킬로미터 이내? 자, 미터로 물어도 상관없는데 몇 킬로미터로 답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몇 킬로미터 이내의 약국까지 다녀올 수 있는가? 이런 문제야. 자,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할 일이 그림을 좀 그려서 생각해봐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쭉 갈 거예요. 여기가 약국이 있어. 딱 그림을 상황을 그려서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약국까지 갔다가 오는 거야. 이렇게 가기도 하고 다시 약을 사서 돌아와야 되겠지. 자, 갈 때와 올 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 갈 때 올 때 무슨 거리 시간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 거속식 문제라 그래. 자, 그럴 때는 거리, 속력, 시간을 다 메모를 하세요. 이렇게. 자, 여기는 갈 때 1시간의 여유가 있다. 1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갈 때 시속이 3km, 여기 속력이 있어야 되지. 3km 속력이다 그래서. 자, 시속은 포시라 그래요. 1시간에 3km 속력으로 걷는다. 알겠지? 자, 그리고 올 때도 똑같은 속력으로 돌아오니까 올 때도 거리, 속력,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속입니다. 자, 올 때 거리, 속력, 시간인데 거리는 역시 거리는 상관없고 속력은 3km 거시에 똑같아. 자, 근데 주제가 뭐야? 몇 킬로 이내를 다녀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거리가 xkm다라고 해야 돼. xkm. 이 거리가 xkm 그 말이야. 여기도 거리가 똑같은 거리 돌아오는 거니까 xkm겠지. 자, 갈 때 올 때 거리가 똑같으니까 xkm. 알겠지? 약국까지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국에서 물건 사는데 10분이 걸린다. 또 이런 말이지. 10분이 걸린다. 자, 이런 말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지금 단위가 지금 거리도 킬로미터고 속력도 1시간이야. 자, 여기 시속이라고 해서 시속이란 말은 1시간당 거리한 게 속력 자체가 1시간당이라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지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의 단위도 분하고 시간이 있는데 여기는 분속이 아니라 시속이라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라고 그래서 이때 시간도 시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분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이게 3분의 x 그 말이에요. 3분의 x 시간이야 단위가. 3분의 x 분이 아니고 3분의 x 시간 여기 시간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똑같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시간 그 말이에요. 여기 시간이. 근데 이게 단위가 다 시간이야. 근데 약국에서 물건을 사는 데는 10분이 걸리는데 10분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시간으로 말을 바꿔야 돼요. 자, 시간은 10분이니까 60분 중에 10분이잖아. 6분의 1시간이라고 그러겠지. 6분의 1시간. 우리가 분이라는 것은 나누기 60을 하면 바로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6분의 1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 사는데 6분의 1시간. 그 다음에 갈 때 시간은 이거, 올 때 시간은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 갈 때 올 때 시간에다가 더하기 약 사는 시간. 6분의 1시간이잖아. 이게 전체 걸리는 시간이지. 자,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1시간의 여유가 있다. 그 말이 자, 1시간이라는 말하고 이 시간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얘도 시간이거든. 이것은 총 걸리는 시간이고 얘는 1시간이야. 그러면 총 걸리는 시간이 1시간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지. 1시간보다 같거나 작아야 기차를 타는 거야. 그래서 1시간 이하가 된다 그 말이 1시간 이하 이렇게 써주는 거야. 총 여유 시간이 그것은 갔다 오는데 총 걸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1시간 이하가 되면
우리가 되겠지? 자, 이런 말을 쓰고 쓰는 거예요. 요거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풀면 되고, 이것은 이제 3, 3이니까 3분의 2x네. 3분의 2x하고 놓치면 되겠지. 자, 이거 이제 풀 때는 분모가 있으니까 6배. 자, 곱하기 6이야지.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자, 6을 곱하면 약분해서 2, 2는 4, 4x가 되겠죠. 더하기. 역분해서 1이고, 얘는 6, 1은 6, 그 말이야.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빼기 1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5죠. 그래서 4x가 5 그 말이었어. 4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거지. 그래서 x는 4분의 5. 4분의 5인데 1과 4분의 1 아니야. 이렇게 생겼지? 근데 이게 요거 이하죠. 요것이 답이지. x가 요거 이하 킬로미터가 돼. 몇 킬로미터까지 다녀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대 요 거리만큼 갔다 올 수 있어요. 1과 4분의 1 킬로미터 이제 그 말인데 이거 좀 분수라서 소수를 좀 나타내면 4분의 1은 0.25니까 1.25 이렇게 쓰면 되겠지. 1.25 킬로미터다. 1.25 킬로미터까지 다녀올 수가 있겠다 그 말이네. 만약에 미터라고 치면 이제 1250m 그럼 되겠지. 이제 킬로미터인데 뭐 미터라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미터든 킬로미터든. 자, 이번엔 어느 동물원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2,000원이고 30명 이상의 단체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자, 30명 이상이 가면 단체권이고 20%씩 깎아준다 그 말이야. 한 명당에. 자, 그랬을 때 몇 명 이상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라. 몇 명 이상일 때부터 30명의 단체권을 사는 게 유리하느냐. 자, 단 30명 미만이어도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살 수 있다. 30명보다 작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입장료가 1인당 2,000원이야. 1인당 2,000원이. 이것은 한 명씩 끊었을 때 단체가 아닐 때지. 만약에 30명보다 많으면 30명 이상일 때는 당연히 단체권 끊을 거 아니야. 30명도 30명 단체권, 35명도 35명 단체권 이렇게 끊을 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자, 몇 명 이상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필요한 거야. 30명의 단체 입장권. 자, 30명의 입장권을 산다는 게 뭔 소리야? 31명이 가면 30명 거 못 사는 거지. 31명 거 사야 되니까. 35명이 갔다. 35명의 단체권을 끊는 거지. 이게 30명의 단체권을 끊는다 그 말은 30명보다는 적게 간 숫자인데 30명 단체권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30명 거는. 만약에 29명이 갔는데 30개 단체권을 주세요 이럴 수 있다고. 왜냐면 가격 때문에. 그냥 29명이면 액수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냥 30명 거 단체권을 사는 게 더 쌀 경우가 있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30명보다는 숫자가 작은데 30명 단체권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숫자가 일단 X명이 가는데 이 X는 30명보다는 작은 숫자다 그 말이야. 30명보다는 작은 숫자인데 단체권을 사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때 단체권을 사는 게 유리한가 그랬으니까 일단 X명이 갔다 해봐요. X명이 가면 30명보다 작은 숫자니까 2,000원씩 X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 X1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인 거지. 이게 전체 갔을 때 낼 돈이야, 낼 돈이. 근데 단체권을 산다는 게 뭐냐? 30명의 단체권을 샀을 때 요금이란 거니. 30명의 단체 요금 거만. 30명 단체권 주세요 그러면 30명의 단체권 요금을 계산해서 주는 거지. 그 단체권 이런 거지. 자, 30명이라니까 30명의 기본 가격은 2,000원씩인데 2,000원에 30명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약간이. 2,000원에 30명인데 근데 20% 깎아준다. 자, 20%를 할인해준다 그 말은 20% 깎아줬으니까 80% 받는다는 소리야, 요금을. 그러니까 이 전체 요금에 이거 이제 30을 잠깐 뒤로 쓰면 원래 2,000원인데 이 2,000원에 한 명당 80%만 받는 거니까 곱하기 100분의 80 이것이 한 명당 단체 요금 적용이야. 근데 30명 거니까 곱하기 30. 자, 요게 이제 전체 요금인 거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순서 바꿔서 그냥
2,000원 곱하기 30명 한 다음에 전체 30명을 그냥 100분의 80배를 하고 이거 똑같은 말이야. 이거랑 이것은 같은 말인 거지. 순서만 바뀌었지. 어쨌든 요 녀석이 30명의 단체권 끊었을 때 요거 30명 거 끊었을 때 요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 자 이것은 30명의 금액이고 이것은 내가 낼 돈이야. 근데 30명 것이 유리하다. 30명이 내는 금액이 더 유리하다. 30개가 더 유리하다. 단체권이 유리하다. 그 말은 유리하다는 게 뭐야? 더 싸다 그 말이지. 돈으로 치면 더 싸게 가는 거니까. 아 요게 그냥 개인별로 끄는 돈이 더 비싸다. 얘가 크다 이런 뜻이야. 이 가격이 더 크다. 이 금액이. 이쪽이 더 작다. 싸다 그 말이야. 아 요 부등식이 만족하는 상황 이야기가 지금 유리하다는 게. 요런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면 얘는 2000x고요. 2000x. 여기는 100 약분하고 나면 20, 80, 30 곱하는 거지. 28, 16에다가 3, 48. 48에다가 0이 2개가 3개가 붙어있게 48,000원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2,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주면 약분돼서 x고 자, 양수로 나눴으니까 방향은 그대로 보니 요거 0 3개 약분하고 나누면 24네요. 이렇게 그 말이에요. 자, x가 24보다 크다. 자, 24보다 크다 그 말이 뭡니까 이제? 24보다 크다니까 25명부터지. 25명부터 그 말이야. 24보다는 크니까 24는 안 들어가고요. 25명부터 그 말이야. 자, 25명부터는 단체권이 유리하다. 25명부터.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자, 25명이 갔을 때 생각해봐요. 자, 25명이 그냥 1인당 요금으로 끌어봐. 1인당 요금 그러면 25 곱하기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둘이 곱하면 25 곱하기는 50이고 0이 3개 붙으니까 이렇게 5만원 되는 거예요. 자, 25명이 그냥 2,000원씩 25개로 끌으면 5만원 드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제 30명 거 단체권으로 30개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자, 2,000원 곱하기 30명 한 다음에 곱하기 100분의 80은 만큼. 예? 자, 전체 이만큼인데 그것을 100분의 80만큼만 받는다. 알겠지? 이거 계산하면 계산하면 0 2개 이렇게 약분하고 아까처럼 보면 38, 24, 48 이제 48,000 48,000 들잖아요. 이렇게 30명 거 단체권을 꺼내면 48,000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25개 끊어주세요 그러면 5만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더 싸다는 게 보이죠? 아 이러니까 단체권을 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수학적인 내용을 알고 수학 계산할 줄 알아야 아 단체권을 사는 게 더 싸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돈을 더 비싸게 주는 거랑 같죠. 자 이번엔 자, 오른쪽 편은 두 식품 A, B 두 식품이 있는데 100g당 단백질량 g을 나타낸 것이다. 100g당 g이에요. 단백질량이. 자, 그럼 나옵니다. 두 식품 A, B를 합해서 300g을 섭취하여 단백질을 72g 이상 섭취하려면 B식품은 최소 몇 g 이상을 섭취해야 될까? 자, B식품을 몇 g 섭취할까 그랬으니까 우리가 A, B 식품이 있는데 얘를 몇 g 섭취해야 되니까 얘가 Xg 섭취한다 그래야지. 그런 다음에 그럼 A라는 음식은 합해서 300g을 먹는다. 섭취한다고 먹는다 아니야. 300g을 먹는다. 합해서. 그러니까 B를 Xg 먹으면 A라는 식품은 300에서 Xg 뺀 요 숫자 g만큼을 먹겠지. 합해서 300g 먹는다 그랬으니까 아 이런 거야. 일단 먹는 양은 이런 거고. 네, 여기에 써져 있는 숫자는 100g당 100g당 음식을 100g 먹었을 때 어떤 단백질 양인 거야. 100g 먹었을 때. 자, 근데 이것은 100g당이 있잖아요. 100g당이. 그럼 이것은 기준을 좀 1g당으로 바꿔야 돼. 자, A, B가 있을 때 1g당 말이야. 자, 100g, 이것은 100g당 10g 그 말이니까 100g당 10g 그러면 100에 10, 100g당 10g이면 1g에 100g이고 이거 100으로 나눠야지. 100으로 나누면 0.1 되겠지. 100분의 1 되니까. 자, 이거 100분의 1은 하나, 둘 가서 0.1g 그 말이야. 아, A는 0.1g을 먹게 되고 그럼 똑같이 얘는 0.3g을 먹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30g에 100분의 1배를 써야 되니까 1g당 수치야. 1g당. 1g을 먹었을 때 A는 0.1g의 단백질을 먹게 되고 얘는 0.3g의 단백질을 먹게 된다. 이런 뜻이야. 1g당이. 자, 이것은 1g당으로 바꾸어서 생각해야 돼. 100g당이라고 써졌으면 100g당 단위 자체가 100g당이잖아. 1g당으로 바꿔야 식이 써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1g당 바꿔서. 자, 그러면 자, 단백질 뭐라 그러냐면 섭취해서 단백질을 72g 이상 먹어야 돼. A, B 두 식품을 먹어서 단백질이 72g 이상. 자, 근데 A라는 녀석은 요만큼 먹을 건데 요만큼 그램을 먹잖아요. 근데 A는 1g당 이만큼 단백질을 먹게 돼. 그램을 생략하고 0.1씩 먹게 된다고 하니 0.1g. 이만큼 섭취를 하면 1g당 이만큼이니까 요만큼 그램을 먹으니까 300 빼기 x 그램. 자, 이 그램에 요 그램당 1g당 0.1씩이니까 곱하기 0.1 곱하기 0.1 말이야. 자, 이만큼이 A를 먹었을 때 단백질이 섭취된 양이지. 그럼 B는 똑같이 Xg을 먹을 거니까 1g당 요만큼인데 Xg 먹으니까 0.3Xg이 0.3Xg. 자, 이만큼 먹게 되겠지. 이만큼 먹으니까 이것들이 단백질 양인 거지. 더해줘야지. A의 양, B의 양. 그리고 0.1을 좀 앞에다 쓰면 0.1 뭐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되겠지. 뒤에다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단백질 섭취 총량이지. 그 양이 72g 이상이니까 얘가 72 이상. 자, 그램은 빼고 썼으니까 그냥 72만 쓰면 되겠지. 아, 요렇게 생긴 녀석을 풀어주세요. 그 말이야. 알겠죠? 자, 이걸 풀 거니까 이제, 이거 소수가 있으니까 10배 버리고, 여기 10배 곱하기 10. 자, 10배 하면 이거, 여기만 1로 바뀌면 되고, 그냥 300 빼기 X인 거지, 그냥. 자, 괄호는 10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곱하기라서 요것만 10배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니까.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것도 10배. 10배니까 3x. 자, 10배 720. 그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제 정리하면, 요거 계산하면 2x고. 자, 300이 넘어가서 빼기 300 갈 거니까, 또 빼면 420인가요? 420. 이제 2로 나눠주면, 그냥 안 나눠도 바로 알겠고 210이라고 할게. x는 210 이상. x는 지금 B의 섭취량인데, B라는 식품을 210g 이상을 먹어야 이렇게 되겠다. 그 말이야. 210g 이상이. 최소 210g 이상 이렇게 먹자. 그 말이야. 자, 4번에는 자, 사과 50개를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사과가 50개 있는데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을 거예요. 근데 한 상자에 7개씩 담으면 사과가 남고 8개씩 담으면 사과가 부족하다고 할 때 상자의 개수를 구해요. 자, 상자의 개수를 구하니까 상자의 수를 x개라고 해야지. 상자 수가 x. 알지? 그럼 상자 x가 있고 그러면 7개씩 담는다. 자, 상자가 7개가 있는데 아니야 7개가 아니라 상자는 x개인데 7개씩 담으면 사과가 남고 자, 사과가 남는데요. 근데 사과는 지금 50개잖아요. 50개. 근데 7개씩 담는다 그러면 x개의 상자에 7개씩 담는다. 그러면 7x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7x. 자, 그러면 7x인데 사과가 남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은 7x인데 사과는 50개가 있어요. 근데 x개의 상자에 모두 7개씩 담은 거야, 지금. 근데 7개씩 담았는데 사과가 좀 남았어. 그러면 이 7x라는 숫자랑 50이라는 숫자는 50이 크다는 소리지. 왜냐면 7x는 상자에 담은 숫자고 사과가 좀 더 남아있으니까 7x 자체만 따지면 50보다 작은 거지. 사과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7x는 50보다 작다고 이런 식이다. 그 말이야. 그럼 똑같이 이야기해. 사과가 있는데 8개씩 담으면 그 말이야. 8개씩 담으면 8x개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8개씩 이렇게 담다 보면 사과가 모자라. 그러면 8x라는 수는 뭐예요? 모든 상자에 8개씩 다 담았다는 소리인데 다 담으려고 했더니 사과가 모자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8x는 50보다 큰 거지. 8x 8개씩 다 넣었을 때 그 숫자는 50보다 큰 거지. 그래야 사과가 모자란다 그 말을 하는 거지. 자, 잘 이해해보세요. 무슨 말인가? 이런 상황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좀 정리하면 x가 오른쪽이니까 좀 7x는 왼쪽 이렇게 있으면 이 말 되지. 이렇게 7로 나눠주면 되겠지? 7로 나눠주면 이것은 뭐야? x가 7분의 50보다 작다 그 말이고 그 말은. 그 말은
또 뭐 이대로 해도 되는데 여기다 헷갈려 바로 이렇게 이거 약분하면 x가 8분의 50보다 크다니. 야, 이거 쓰면 x가 8분의 50보다 크다 그 말이야. 이런 말이야. x라는 녀석은 7분의 50보다는 작고 8분의 50보다는 크고 그 말이지. 합쳐서 쓰면 이런 말이지. x는 8분의 50보다는 크고 7분의 50보다는 작다. 이런 말 아니야. x는 이런 거지 지금. 근데 여기는 뭐야? 요것은 6, 8, 48이니까 6과 8분의 2가 아니라 다른 말은 약분해도 되고요. 얘는 7과 7분의 1인 거죠. x가 요렇게 됐다 뭐 이 소리 하는데 x가 이런 거다. 근데 x는 자연수야, 자연수. 왜냐하면 상자의 수기 때문에.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6점 얼마보다는 크고 6보다 크니까 6점 얼마보다 큰데 7점 얼마보다 작으니까 7이라는 자연수가 하나 있잖아요. 이것을 만족한 x는 7이다 그 말이에요. 즉 상자가 7개가 있구나 그 말이다. 저 말이 맞으나? 자, 다섯 번째는 1차 분홍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4개 뿐일 때 k값의 범위고요. 자, 저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4개밖에 없다. 자, 어쨌든 이제 k자가 좀 섞여 있는데 이것을 풀어야 되겠지. 자, 어쨌든 저 식을 먼저 최소공수 3하고 2니까 6배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지. 곱하기 6을 했을 때 모양을 써야 돼요. 여기다 6을 곱하면 2랑 약분돼서 3이 남고 3하고 분배 붙이고 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3, 3하고 9x 빼기 3 되겠지. 앞에거든요. 자, 9x 빼기 3. 그 다음에 이 녀석은 6배 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니 여기다 6배를 하게 되면 6배 하면 약분해서 2가 남으니까 2랑 k 곱하고 2랑 2x 곱하고 2k 4x 되지. 2k 더하기 4x 말이야. 6배 했을 때 모양이야 일단.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2k 아니 4x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하고 지금 되겠고요. 여기 숫자 마이너스 9지.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로 가고 넘어가면 되지. 이제 정리하면 5x예요. 근데 2k 더하기 9 그만. 이렇게 생겼지? 이제 5로 나눠주면 되겠지. 5로 나눠주면 여기도 5로 나눠주고 5로 나눠주면 여기는 x만 남는 거니까 바로 그냥 쓴다면 이렇게 된 거지. 요것이 바로 해다 그 말이야 일단. 해를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어도 해를 구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쓰고 양수로 나눴으니까 방향은 안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x가 이거야. 이것은 어떤 k 때문에 정확히 어떤 숫자는 모르지. 몰라. 그런데 조건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만족하는 즉 요 해 말이야. 이 x가 자연수가 4개뿐이다. 자연수가 4개뿐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말에 맞도록 좀 수직선을 그려서 알아보는 거야. 자, 이 녀석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럼 대충 잡아놔요. 자, 여기가 5분의 2k 더하기 9다라고 쓰는 거야. 얘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해가. 여기가 지금 해인 거야. 해. 여기가 해인데 뭐라 그랬냐면 이 안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4개뿐이다. 자연수가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거기가 4개 뿐인 거야. 자연수가. 그러면 자연수가 4개라는 자연수는 1, 2, 3, 4, 5 이런 거잖아요. 이 자연수 중에 4개라는 건 여기까지 포함된다 그 소리지. 4까지가 여기 들어있다고 말이야. 이 안에 4까지 들어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4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야. 4가 여기 왼쪽에 나머지 숫자는 당연히 왼쪽에 있는 거고요. 4라는 녀석이 여기 있어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 자연수가 4개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무작정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 녀석이 또 어떻게 되겠어? 요 녀석이 여기 5는 또 여기 있어야 돼. 자, 5라는 녀석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5라는 숫자는 여기 있어야 돼. 즉, 이 숫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녀석이 4랑 5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여기에 자연수가 4개다. 그러는 거야. 알겠지? 얘가 무한정이 갈 수 없는 거지. 5보다는 왼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말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라서 그 말을 좀 식으로 써보면 요걸 좀 식으로 쓰면 이런 거지. 5분의 2k 더하기 9라는 이 숫자가 4보다는 커야 되겠고 5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저걸로 끝이 아니고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여기 등호도 넣어도 되나? 여기 등호 넣어도 되나? 그걸 검토하는 거야. 여기를 등호 넣어도 되나? 그 말은 이 녀석이 4가 돼도 되느냐? 그 말이야. 이 값이 4랑 같아도 되느냐?
얘가 4여도 되느냐 그 말이야. 얘가 4라고 읽어봐. 얘를 4라고 읽어봐요. x가 4보다 작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4보다 작다라는 것은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 그 말이야. 근데 얘는 뻥 뚫어져 있다는 걸 참고해. 뻥 뚫어지는 거 아니? 뻥 뚫어지니까 얘가 4가 되더라도 여기가 뻥 뚫어져 있어서 4 자체가 포함이 안 되지 이때는. 그럼 4가 포함이 안 되면 자연수가 4개다는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드물면 안 되는 거야. 얘가 4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 드물면 안 되는 곳이야. 자, 이번엔 이쪽에 드물을 넣어도 되나 또 보는 거야. 즉 얘가 5가 돼도 되는 거야. 얘가 5라는 건 얘가 5 그 말이야. 읽어보세요. x가 5보다 작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이해가. 얘가 5일 때 얘가 5보다 작다. 5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때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도 5보다 작다니까 여기는 뻥 뚫려있으면 5가 안 들어가지. 이렇게 와도 되는 거야. 알죠? 그래서 이 숫자는 5가 돼도 된다 그 말이야. 드물을 여기는 넣어도 되는 거야. 이제 얘가 5보다 더 크면 안 되지. 5보다 만약에 크게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5도 포함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드물가 들어가는데 그 이상은 안 되고 여기 요렇게만 되는 거야. 요게 우리가 찾는 지금 K값의 범위 찾는 식이에요. 이제 이거 풀어주는 거야. 자, 저거 풀려면 이거 뭐야? 양변에 5배씩 해야 돼. 5배 20. 5배 하면 양수 곱했으니까 방향은 안 변하고요. 2K 더하기 9. 5배 25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지.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이거 90. 다 90 빼야지. 자, 90 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예요. 자, 90 빼면 이제 11이지. 자, 여기는 2K가 되겠고, 여기는 자, 여기서 9를 뺐으니까 16이죠. 이렇게. 이런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2로 다시 나눠주면 되겠지.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K가 돼. 약분해서 K는 2분의 11보다 크고, 이쪽은 8그 말이지. 자, 요렇게 생긴 K의 범위가 나온다. 그 말이야. K 값의 범위는 요러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1 K 8. 자, 이것이 K 값의 범위다. 그 말이야. 자, 이번엔 농도 문제네. 자, 8%의 소금을 200g에 물을 더 넣어서 5%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물을 몇 그램 이상 더 넣어야 하는가. 농도 문제죠. 자, 8% 소금물 그러면 농도 문제는 그림을 그리라겠어요. 8%짜리 소금물 200g 있어요. 8% 200g 있어, 소금물. 여기다가 더하기 물을 넣자. 자, 물이라는 것은 맹물이니까 소금이 없으니까 농도는 0%겠죠, 그냥. 그 다음에 몇 그램을 넣을까 이야기니까 Xg을 넣자 또 말해줘야지. 자, 이렇게 해서 5% 이하의 소금물을 만든다. 이게 물을 섞어서. 그러니까 여기 섞어서 이제 뭐가 되었다 그러면 써줘야 돼. 여기 이제 5% 이하라고 이제 쓰고. 여기 소금물은 뭐야? 200g에 Xg 섞을 거니까 X 더하기 200g 이렇게 그램을 생략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농도 이야기인데 여기에 소금의 양 같은 걸 좀 기록을 해야 되지. 소금의 양이. 소금의 양. 200g의 8%야. 소금의 양은 200g 곱하기 100분의 8. 이게 소금의 양인 거지. 약분해서 16. 여기는 소금이 16g이 들어있는 거야. 소금이. 이건 좀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이. 자, 여기는 소금이 0%니까 농도가 0%니까 소금 0g이지 그냥. 자, 그러면 여기에 소금은 여기 소금에 여기 0g이니까 여기는 그냥 16g이 그대로 있는 거지. 소금의 양이. 그래서 요렇게 생긴 소금물이 생긴 거야. 이게 소금물이야. 소금. 이 소금물의 특징은 5% 이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이 5%라는 것은 농도를 말하잖아. 농도가 5% 이하야. 그 말을 쓰고 쓰면 농도가 5% 이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농도가 5% 이하. 그럼 여기 농도를 써주면 되는 거야. 농도라는 게 뭐냐? 자, 소금물. 여기에 소금물 있잖아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자, 얘를 농도라고 해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알겠지? 이 농도가 5 이하 그 말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그 식인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 100이라는 건 뭐야? 곱하기 100이니까 1600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자, 이제 이거 풀려면 뭐야? 요 분모에 요 숫자만큼 곱해버리면 되겠지. 곱하기 x 더하기 200. 여기도 곱하기 x 더하기 2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거 똑같은 수를 곱해버리면 약분돼서 그냥 사라집니다. 이렇게. 요 식이야. 이건 1600,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것은 이제 정리한 거니까.
5x 더하기 1000아니야. 5x 더하기 1000이고 이쪽은 1600이야. 그죠? 자, 이럴 때 x를 꼭 왼쪽으로 넘겨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풀어도 돼요. 여기 1000이잖아요. 이거 1000이니까 뭐야? 1000씩 빼면 1000 빼면 600. 1000 빼면 5x 그 말 아니야. 이렇게. 이게 생겼지?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바로 이렇게. 5로 나눠주면 x. 얘는 5분의 600이니까 120이지? 아, x는 120 이상이지, 지금. x가 오른쪽에 있지만, x가 120 이상이잖아요. 자, 즉, 몇 그램의 물을 더 넣을 건데, 녀석을 120g 이상을 넣으면 이 농도가 5% 이하가 된다. 소금물이니까 좀 더 싱거워진다. 덜 짜진다. 그 소리지. 120g을 넣으면 된다. 최하 120g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농도 관련식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항상 가장 알기 쉬운 표현으로 농도식 자체를 그대로 씁니다. 농도가 5 이상, 5 이하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면 생각이 좀 편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해설지에 조금 다른 식으로 써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학생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그렇게 쓴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x가 마이너스 3에서 0, 4 이런 범위일 때 2x 빼기 3y는 마이너스 9 이것을 만족시키는 y값의 범위를 구해라. x값의 범위가 아니라 y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x의 범위가 이거예요. x의 범위가 이건데 2x 빼기 3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긴 거 x의 범위가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기는 것을 만족할 때 y의 범위를 구해라. 자, y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자, 요 식은 x의 범위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x의 범위가 주어졌으니,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등식이죠. 이렇게 등식이 있으면, 여기 x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x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x에 대해서. 자, x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3y가 넘어가야 되겠지. 플러스 3y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2로 나눠주면 그게 x인 거지. 그래서 2로 나누면, 자, 그래서 x는 2분의 3y 빼기 9 그 말이야. 자, x라는 녀석이 얘인 거예요. 예. x라는 녀석이 얘니까 이 녀석을 여기 x 자리에 갖다가 넣어줘도 되지. 왜냐면 얘랑 x는 같은 거니까. 알겠죠? 이 녀석을 갖다가 저기다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야. x 자리에 2분의 3y 빼기 9 얘를 넣을 수 있다. x 자리에. 그러면 x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니. 이게 x 대신에 들어가도 되니까 같은 거니까. 요 녀석이 여기서 여기다 그 말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부등식에서 이제 y가 들어있잖아요. 요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양변에 다 2배씩 하면 곱하기 2예요. 2배씩 하면 마이너스 6. 2배니까 이렇게. 자, 이게 2배도 0이니까 그냥 0이. 자, 근데 2배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죠. 자, 이제 여기 마이너스 9를 없애려면 다 더하기 9 9를 하는 거지. 더하기 9 하면 이게 3이 되겠고요. 3y가 되겠지. 3y. 여기는 9가 되겠지. 1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y는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3으로 나누기.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자, 얘는 1. 여기는 그냥 y. 여기는 3 그만이지. 자, y는 1에서 3이구나 그만 되는 거야. 자, y 값의 범위는 1에서 3이다. 자, x값의 범위를 가지고 y값을 찾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부등식에서 이런 종류가 좀 자주 등장하는데 잘 봐주세요. 자, 부등식 요 녀석의 해가 이거일 때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것의 해가 이거일 때 부등식 이것의 해를 구하면 막 문자만 막 써졌어요. 어렵게 보이죠? 어렵게 보이더라도 부등식의 풀이 과정은 항상 비슷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풀면 돼요. 자, 첫 번째 식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해가 이거야 그랬어요. 해가 이거야. 조부등식 해가. 조부등식을 일단 이렇게 해고. 자,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넘겨야지. 자, 요것은 왼쪽에, 요것은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되겠지. 자, 우변을 이항했고 방향은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일단 이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식이니까 당연히 양변을 a 더하기 2b로 나눌 거지 이렇게.
이제 대부분 여기가 0인 경우는 뭐 문제에 좀 해당성이 없으니까 0인 경우 좀 생략하고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걸 나누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럼 여기는 일단 약분 될 거야 이렇게. x가 남게 이렇게. 자, 여기는 요거 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이 지금 나눴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문자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해가 뭐라겠냐면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방향이 이쪽이었잖아 지금. 원래 방향이 왼쪽이었는데 해가 이쪽으로 방향이 바뀐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눴잖아요. 나눴을 때 방향이 바뀐 거지 지금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반대로. 바뀐다 그 말이 요 나누는 수가 음수라는 소리예요. 즉 a 더하기 2b가 음수다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얘가 양수라면 바뀔 필요가 없으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음수라지. 얘가 음수다 그 말이야. 어쨌든 음수일 때는 이제 이것이 인 거야. 이것이 해다고. 자 이것이 해라면 뭐야? 요 녀석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지. 왜냐면 해가 이거라 했으니까. 나온 해가 이거니까 이거랑 이것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오른쪽이 3분의 5다 그 말 되는 거야. 오른쪽이. 그 말을 정리하면 a 더하기 2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b 얘가 3분의 5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이것을 만족한다 그 소리.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풀 때는 분모에 요거랑 요거 있잖아요. 이 식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자 먼저 양변에 그냥 요거 분모에 그냥 요거랑 요거 다 곱하면 돼요. 자 만약에 양변에 3배씩 하자면 여기에 3배 하자 그러면 3배 하고 여기도 3배 하면 얘만 사라지면 되는 거지. 3배 하면 3배 하면 약분 되니까 사라지면 되지. 그냥 여기 3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양변에 곱한다 이거야. 양변에 곱하면 여기에 곱하면 a 더하기 2b가 생기고 곱하기니까 여기는 곱하면 얘는 약분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치우면 되요. 결과적으로 요 녀석하고 얘가 같은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9b 마이너스 3a 더하기 9b 얘는 5a 더하기 10b 그 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걸 이제 좀 정리할 건데 요거 9b를 좀 넘겨봐요. 빼기 9b야. 넘어갔어. 자 5a는 왼쪽으로 빼기 5a야. 넘어갔어. 그럼 정리하면 10b 빼기 9b니까 b잖아요. 이것은 뭐야? 마이너스 8a.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8a란 말이 생겨. b는 마이너스 8a랑 같다 그 말이야. 이런 관계가 생겼다고 관계. 이걸 정리했더니 저런 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 말을 두 개를 여기다 저장하는데,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좀 정리하는 거야 또. 자 그리고 b가 마이너스 8a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8a 넣어서 생각해봐도 되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8a를 넣는다 해봐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 a 마이너스 8a 여기 b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a 하네. 합쳐서 마이너스 15a죠. 얘가 음수다 그 말이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15a가 음수라는 소리야. 그렇다면은 a는 플러스인 거지. a는 양수겠지. 그래서 그 식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a는 또 양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a가 양수면 얘가 플러스야. a가 양수면 마이너스 8a는 음수인 거니까 b는 또 음수다 그 말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차례대로 다 나오는 거야.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놓고 저걸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합시다. 네, 이것은 정리한 결과고 이제 마지막 구하라는 것은 이거야. 저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남기고 요것을 오른쪽으로 넘겨야 해를 구하려면 3a 빼기 bx 왼쪽에 3a 빼기 bx라고 있거든. 자, 이거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a 빼기 4b가 되니까 a 빼기 4b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야. 이것의 해를 구할 건데 방금 전에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잖아요. 저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b가 마이너스 8a라고 나왔잖아요. b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8a를 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버리세요.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8a면 3a 빼기 마이너스 8a 그 말이야. b가 마이너스 8a니까 계산하면 11a잖아. 11a 그 말이고 11a x죠.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8a가 들어가면 이렇게 11a x가 되는 거야. 오른쪽은 자, 이거 마이너스 8a 들어가면 여기니까 뭐야? 플러스 32a니까 33a가 됐잖아요. 32a니까 33a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해를 구하려면 11a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 됐다고 치면 x고 얘는 약분하면 일단 3이죠. a가 0이 아니니까
3인데 요 녀석 11A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따져야지. 아까 조건에서 A가 지금 양수로 나왔잖아요.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거 11A도 양수니까 방향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산이 좀 잘못된 게 나와 잠깐 되겠네. 어디 보자. 좀 계산 과정이 숫자가 뭐 잘못 계산됐나 다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 3보다 작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 써졌나 다시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까 처음에 저식을 좀 빨리 좀 다시 정리하면 A 더하기 2bx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A 더하기 3b고 아까 이렇게 됐었죠. 자, 그 녀석 이제 요걸로 나눌 건데 A 더하기 2b로 나눌 거고 A 더하기 2b로 나눌 거고 이제 그때 약분해서 x하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A 더하기 2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b 이랬지 아까. 자, 이랬을 때 어쨌든 A 더하기 b가 음수다 요거 나왔던 요거 나온 거야 아까. 그럼 그렇고 그다음에 요 녀석이 지금 여기 3분의 5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요 식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제 정리 다시 해봅시다. 뭐 잘못되어 있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양변에 요것이 곱하면 여기에 A 더하기 b가 생기는 것이고 이거 곱하면 약분하는 거야. 양변도 3배씩 하면 여기 이거 가르치고 3배 하면 되고 약분하면 되고 이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9이고 여기는 5A 더하기 19고요. 됐지? 아까 똑같지? 넘어가면 B가 생기는 거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8A 이게 똑같네. 잘못된 게 없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다 이제 B를 넣어봐도 된다겠지? 아까처럼 B 대신에 마이너스 8A를 넣으면 여기 말이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6A A 마이너스 16A니까 마이너스 15A고 음수가 그 말이는 거지.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A 자체는 양수인 거지. 이 말도 맞죠? A가 양수면 B는 음수 맞죠? 이것도 맞는 말, 다 맞는 말이네. 뭐 계산 잘못됐나 지금 보는 거야.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요 녀석 A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마지막 좀 해보면 3A 빼기 bx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A 빼기 4b로 넘어가면 이런 말이지. 이것에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잘못 넣나? 여기 b가 마이너스 8a 여기가 마이너스 8a가 들어가면 3a 빼기 마이너스 8a 그만이니까 11a죠. 플러스 11a x 받고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8a가 들어가면 이제 플러스 32니까 33a 맞네요. 자, 뭐 잘못된 게 없네. 맞네. 자, 이제 11a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약분하면 x가 남는 거고요. 이거 약분하면 3이죠 그냥. 근데 a 자체가 양수니까 양수로 나눈 거니까 방향 그대로 이렇게 맞네. 자, 3보다 작다가 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마지막에 자, 어떤 일을 하는데 A는 4시간, B는 6시간이면 다 한다고 한다. 두 사람이 A라는 녀석은 4시간에 다 하고 어떤 일인데 B는 6시간에 다 한다. 두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그 일을 함께 하여 일을 다 하는데 걸리는 최소의 시간은 몇 분인가? 자, 둘이 일을 하는데 최소 몇 시간이 걸리느냐? 다 하려면 그 말이야. 같은 일정한 속도로 한다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저런 것은 4시간 동안에 다 한다. A는 4시간에 다 한대요. 그 일을. 그 일이 뭔지는 몰라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일 전체를 1시간에 A는 전체 4분의 1을 한다. 그 말이지. 4시간에 전부를 하니까 1시간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하는 거지. 똑같이 말하면 B는 6시간에 다 하니까 1시간에는 6분의 1만큼을 하는 거예요. 전체의 6분의 1. 그렇지? 자, 그 전체 양을 뭐라고 정해놔도 되고 전체 양을 뭐 1의 양 전체 양을
뭐 A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전체를 A라고 한다면 A라는 녀석은 4분의 1의 1을 하는 거지. B는 6분의 1의 1을 하는 거지. 전체 양을 A라고 한다면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 둘이 이만큼 하잖아요. 자, 전체 양을 A라고 놨습니다. 전체 양이 그게 뭔지를 몰라 그냥. 전체 양을 A라고 넣는다면 A는 1시간에 4분의 1을 하니까 1시간에 4분의 1의 1만큼 하겠다. 얘는 6분의 1의 1만큼 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두 사람이 몇 시간에 다 같이 할 수 있느냐. 같이 하면 몇 시간에 끝내느냐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1시간에 하는 걸 알아봐야지. 1시간에. 자, 1시간에 하는 것은 여기 1시간에 하는 양이 써있잖아요. 4분의 1의 1 더하고 6분의 1의 1. 1시간에 하는 거예요. 1시간에 이만큼 하니까 이것을 몇 시간 할까? 그러니까 X시간. 아, 이것에 X배를 하면 X시간 한 것이 되는 거지. X시간 한 거예요. X시간 했더니 다 했다. 다 했다가 전체 양이니까 전체 양 A 그 말이야. 이런 말이야. 아, 식으로는 이런 말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말.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A가 전체 양이니까 이건 1시간에 둘이 하는 양이고 X시간 한다고 해서 X배 해줘야지. 아, 그래서 이런 말 생겨. 아, 이런 식이 생겨. 이렇게 생겨. 아,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일을 다 하는데 걸리는 최소의 시간 걸리는데 최소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X시간 하면 다 한다 그랬는데 이 한 양이 다 끝냈다는 것은 여기 이제 최소의 시간, 최소란 말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X시간 했을 때 이제 이 시간은 X는 더 커질 수도 있지. 2라는 시간은 더 많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전체 양보다 같거나 크다 뭐 이렇게 식을 쓰면 되지. 부등식으로 쓴다면 이 녀석이 얘와 같거나 크다. 알았지? 자, 이렇게 쓰면 요 양이 최소 A 이상은 된다. 최소 A 이상은 된다. 그 말 이렇게 한 양이 2라는 양이 요때 X를 구하는 거야. 아까 등호일 때는 그 시간, 최소의 시간이 그 시간을 찾는 거고 여기서 부등식 형태의 최소 시간 찾는 거라서 이렇게 이런 부등식 푸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것은 통분해하니까 12하면 12분의 3a 12분의 3a 얘는 12분의 2a잖아요. 합하니까 12분의 5a 12분의 5a x 그 말이고 a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a는 전체 양이니까 양수지. 양분해서 약분해버리면 사지겠지. 그래서 12분의 5x는 1 약분했으니까 1입니다. 0이 아니고 1. 요거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양변에 5분의 12씩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약분해서 x가 되는 거지. 양수 곱했으니까 방향은 그대로고 5분의 12 그 말이야. 5분의 12시간 이상 그 말이에요. 5분의 12시간 이상.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몇 분인가 분으로 보였잖아. 분이. 이것은 지금 시간인 거야. 시간. 5분의 12시간. 그거 이상. 그러니까 5분의 12시간이라는 건 2와 5분의 2시간. 이 시간. 2시간은 120분인가 알죠? 120분이 120분. 2시간은 120분. 5분의 2시간. 자, 5분의 2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5분의 1이란 말은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면 60분의 24 그 말이야. 즉 60분 중에서는 24시간, 24분 그 말이야. 알지? 그리고 5분의 2시간은 전체 5분의 1시간이라는 게 60분의 5분의 1은 12분 아니야. 그 12분이 2배니까 24분 그 말이지. 여기다가 24분 곱한다 그 말이야. 여기 지금 144분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 144분을 같이 하면 이 일은 끝난다 그 말이야. 그 이상 더한다 그 말은 좀 천천히 할 때 이야기겠지. 시간이 더 걸린다 그 소리인가. 최소한 144분은 걸린다. 자, 이것이 이제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 부등식 만점 도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